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할 소설은 황일연 작가님의 왕소금 주식회사입니다. 재미있고요. 그리고 희망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소담 낭독 소리로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왕소금 주식회사 황혜련 단편소설. 달근 씨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왕소금 주식회사라는 카페명을 보게 되었다. 왕소금 주식회사? 이건 또 뭐지? 하다가 내친 김에 들어가 보았다. 클릭을 하자마자 도처에서 짠내가 확 풍겼다. 카페 운영자는 왕소금 마마였고 메뉴판에는 노상 전략 노하우에 대한 제목으로 가득했다. 소금 왕국으로 보아 짠돌이 짠순이들의 모임 같았다. 야, 이런 것도 다 있었네. 달근 씨는 짧게 탄성을 내지르며 서둘러 메뉴판을 읽어 내려갔다. 짠돌이 알뜰 정보, 내 집 마련 성공 비법, 재테크와 금융 정보, 10만 원으로 한 달 버티기, 부자가 더 짜다, 알뜰 스마트폰 요금제 등등이 있었는데 달근 씨는 그 속이 보고 싶어 서둘러 내 집 마련 성공 비법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클릭을 해보았다. 그런데 우라질, 회원 가입을 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귀찮긴 했지만 달근 씨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몇 가지를 입력하고 회원이 되었다. 그러자 내 집 마련 성공 비법에 대한 그야말로 비법에 가까운 글들이 쭉 떴다. 달근 씨는 그 비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어 10만 원으로 한 달 버티기, 알뜰 스마트폰 요금제 등등도 차례로 들어가 꼼꼼하게 읽고 숙지했다. 달근 씨가 짠돌이 카페에 혹한 건 최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딱지를 맞은 경험이 있었어다. 달근 씨는 31살 총각에 직장 생활도 3년 정도 했는데 통장의 잔고는 늘 0이었다. 부양가족이 없다 보니 경제관념이 없었고 기분대로 쓰다 보니 많지도 않은 월급이 모일 리가 없었다. 그럭저럭 한 달을 쓰고 나면 통장엔 또 월급이 들어오니 하루하루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 가끔 얼짱 소리도 듣고 있어 그와 밥 한 번 같이 먹으려는 여자가 주위에 늘 끓다 보니 여자를 위해 돈을 모은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2년 전에는 여자 쪽에서 아파트까지 사서 결혼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달근 씨 취향이 아니라서 그만뒀다. 그런 판세다 보니 달근 씨는 돈이 없어도 자기가 결혼하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달근 씨는 얼마 전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의 여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기 좋게 채웠다. 이른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사는 친구놈이 와이프 친구의 동생이라면서 달근 씨에게 한 여자를 소개해 줬는데 이 여자가 그동안 달근 씨가 목말라 찾던 그 이상형에 딱 들어맞는 여자였다. 갓 졸업해 나이는 달근 씨보다 7살이나 어리고 아담한 신체 사이즈에 웃을 때 볼이 살짝 파여 보고만 있어도 애간장이 다 녹을 지경이었다. 이상형이 나타난 이상 달근 씨는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소개팅을 한 그날 이후로 달근 씨는 퇴근만 하면 집 근처로 가서 그 여자를 기다렸다. 20살 이후로 여자 만나는 일을 업으로 살았지만 달근 씨의 마음을 이렇게 달뜨게 하며 먼저 가서 기다리게 한 일은 없었다. 다행히 그녀도
달근 씨가 싫지 않은지 부르기만 하면 쪼르르 달려나와 만나줬고 가끔 애교 섞인 콧소리까지 내가며 달근 씨 맘에 더 들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그녀와의 만남은 순항의 돛을 단 듯 그렇게 순조로웠다. 그래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프로포즈했고 결혼 약속까지 받아냈다.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를 데려다 앉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약속을 하면서부터 벌어졌다. 그녀가 결혼하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하고 물었는데 달근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평수는 몇 평 정도까지 가능해요? 32평? 24평?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어왔는데 이번에도 달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작 한다는 말이 꼭 아파트여야 해? 였다. 그러자 그녀가 아파트 싫어요? 그럼 빌라? 오피스텔? 하더니 요즘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잘 나와서 괜찮긴 해. 하고 혼잣말을 했다. 달근 씨는 은근히 쫄아 아무 말도 못했다. 24평은커녕 13평 전셋돈도 없었다. 달근 씨는 지금 보증금 1천에 월 40만 원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데 보증금 1천만 원이 달근 씨가 가진 돈의 전부였다. 그렇다고 자기만 믿고 있는 그녀에게 아파트 얻을 형편이 안 되니 지금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것도 말이 원룸이지 겨우 한 사람 운신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이런 달근 씨의 속도 모르고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 살 거냐, 집은 왜 빨리 구하지 않느냐 최근에 됐다. 그녀 몰래 돈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알아보긴 했으나 아파트 전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융자도 담보가 없어 쉽지 않았다. 정 안 되면 월세라도 해야겠지만 달근 씨 월급에서 월세 떼어내고 나면 또 먹고 살 일이 갑갑했다. 이래저래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달근 씨는 차라리 돈이 없다고 고백하고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남자가 꼭 집을 얻어야 한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니 사정 얘기를 하면 혹 처가에서 보태줄지 아는가? 남들은 처가에서 집도 얻어준다는데 제길. 그런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그녀의 집은 딸 시집 보내면서 집까지 얻어줄 것 같지 않았다.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파렴치한 놈 소리나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다 종국엔 그녀가 떠나버릴지도 몰랐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달근 씨는 처가덕 보려는 마음이 사라졌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돈 때문에 놓쳐버리는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혼 얘기가 오가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달근 씨가 집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자 그녀가 무슨 낌새를 챘는지 혹시 집 얻을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벙어리 냉가슴 끙끙 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물어왔다. 그런데 묻는 그녀의 태도가 진짜 자기를 염려해서 그 아픔을 나눠 갖고자 하는 표정이 역력해 그녀가 돈 없는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이 감싸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달근 씨는 그만 사실대로 말하고 말았다. 소정이 싫은 말이야. 내가 집 얻을 형편이 안 돼. 좀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내가 사는 원룸에서 지내면 안 될까? 라고. 그러자 걱정과 연민에 차있던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바뀌었다. 설마 했는데 제 예감이 맞았군요. 난 오빠가 좋은 옷 입고 비싼 것도 사주길래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순 엉터리였군요. 하더니 그녀는 그 다음 날부터 달근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 앞으로 가도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를 한 달 동안이나 못 보게 되자 그제야 달근 씨는 그녀가 떠나갔다는 실감이 났다. 달근 씨는 마음 먹고 돈을 모으기로 했다. 3년 작정하고 꼬박 모으면 얼추 아파트 전세 자금은 나올 것 같았다. 달근 씨는 월급 2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쓰기로 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저축을 하기로 했다. 방 월세 40만 원에 자동차 유지비에 각종 공과금 등등 해서 60만 원은 빼도 박도 못하겠고 아무리 안 써도 용돈 40만 원은 써야 하니 그래서 얼추 출납을 뽑아본 게 100만 원 지출에 150만 원 저축이었다. 만일 150만 원씩 저금한다면 1년이면 1,800만 원, 3년이면 5,400만 원이었다. 원룸 보증금이 1천만 원 있으니 6,400이면 소형 아파트 전세금은 될 것 같았다.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 3년 후 목돈을 지게 된다면 이제 여자가 돈 없다고 달근 씨를 괄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달근 씨는 결심이 서자 벌써 6,400만 원을 수중에 지닌 듯 든든했다. 그리고 한 달에 150만 원씩이나 저금하기로 한 자신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워 어디다 대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왕소금 주식회사를 보게 되었다. 시련의 상처에 쌓여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겠다고 작심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던 때였으니 달근 씨가 혹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카페는 달근 씨의 기특하고 대견스러움을 한 방에 뭉개고 있었다. 달근 씨는 돈을 나누는 단위가 5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100원짜리 하나까지 일일이 따져 챙기고 있었다. 달근 씨는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쓰고 150만 원을 저금한다는 대단한 계획을 세워놓고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었다. 2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저금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였지. 그걸 전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왕소금 주식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80만 원을 저금한다는 것도 있었고 월급 60만 원 받는 사람이 1,500만 원의 빚을 거의 갚고 이제 400만 원 남았다는 것도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달근 씨로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니 그랬구나 할 수밖에. 그런 사례들을 보자 달근 씨는 욕심이 더 생겼다. 기왕 전략하는 거 저축액을 더 늘려보자는 심산이 든 것이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한 달 지출 100만 원은 시련에 쓰린 상처를 아는 사람의 결심으로는 너무 미약했다. 달근 씨는 저축액을 조금 더 높여보았다. 만일 한 달에 200만 원을 저축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1년이면 2,400만 원이니 3년이면 8,200만 원이었다. 6,400과는 그 만족도가 또 달랐다. 그러다 보니 1억까지도 욕심이 났다.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액수였다. 달근 씨는 월 200만 원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자면 생활 패턴 자체를 바꿔야 했다. 그러자 자가용이 가장 먼저 단두대에 올랐다. 이제 보니 자동차 한 대 굴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었다. 기름값에 1년에 2번 내는 세금, 보험료, 차량 수리비, 통행료, 주차비, 가끔 날아드는 과태료까지 해서 얼추 50만 원이란 액수가 잡혔다. 애인이 있을 때야 폼나게 보여야 하니까 자동차를 굴린다지만 체인마당에 와서 그 많은 경비를 지출하며 자동차를 굴릴 이유가 없었다. 달근 씨는 맘먹은 김에 바로 중고차 시장으로 가서 자동차를 팔아넘겼다. 그리고 출퇴근은 지하철이나 버스로 했다. 자가용 말고도 전략할 것들은 많았다.
달근 씨는 전기와 물을 아끼기 위해 세탁은 몰아서 한 번 했으며 휴지도 필요 이상 쓰지 않았다. 처음엔 그깟 물 한 대야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값이 얼마랴 싶어서 전략 품목에 넣지 않았으나 왕소금 주식회사를 방문한 후 생각을 바꿨다. 거기서는 이쯤이야 하고 넘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전략을 할 수 없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었다. 달근 씨는 기왕 짠돌이 대열에 동참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악착같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2달이 지나면서 달근 씨의 통장에 350만 원이라는 액수가 고였다. 400이라는 목표에게는 조금 못 미쳤지만 90%는 달성한 셈이었다. 이제 2달 후면 또 그만한 액수가 고일 것이고 또 2달 후면 달근 씨는 엑스터시에 빠져 사망할 지경이었다. 통장에 돈이 고이는 재미가 이런 것인 줄 예전엔 정말 미처 몰랐었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자 달근 씨는 욕심이 더 생겼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니 아직도 전략할 수 있는 데가 여기저기 더 있었다. 바로 월세였다. 어영부영 한 달을 살고 40만 원이 뭉텅 빠져나가니 여간 아까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아주 변두리 빈민가를 찾아든다면 몰라도 이보다 더 싼 원룸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저녁 뉴스에서 고시원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고시원 화재 사고를 내보내고 있었는데 고시원을 보는 순간 달근 씨는 불난 건 안중에도 없고 바로 저거다 하고 무릎을 탁 쳤다. 고시원은 잘만 고르면 20만 원 안팎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다. 그것도 회사 근처에 얻는다면 출퇴근 교통비까지 아낄 수 있었다. 달근 씨는 더 생각해 볼 여지 없이 회사 앞 고시원으로 옮기고 그 차익을 또 몽땅 통장에 넣었다. 그러나 전략의 삶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자 회사에서 달근 씨를 보는 시선이 곱질 않았다. 전에는 술값이란 술값은 자기가 혼자 다 내고 다니더니 요즘엔 밥 한 끼 사는 것도 쩔쩔맸다. 술자리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 어쩌다 밥자리 술자리에 가도 돈 낼 때가 되면 슬그머니 화장실 가는 척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쓸데없이 외투는 멀찍이 걸어놓아 남들이 계산을 다 하고 난 뒤에 옷을 걸치고 나왔다. 처음 얼마간은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어 봐주는 척 하더니 장기화되자 모두들 달근 씨를 아주 치사하고 야비한 놈 취급했다. 달근 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돈 때문에 여자에게 채워본 자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이해 못할 것이다. 통장에 돈이 고이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심정을 모를 것이다. 퇴근 후 술자리를 마다하니 달근 씨가 갈 데라고는 집밖에 없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지갑을 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달근 씨는 그저 집에서 핸드폰과 컴퓨터만 끼고 살았다. 돈 안 쓰고 시간을 때우는 데는 그만한 게 없었다. 특히 왕소금 주식회사를 방문하는 일은 일과 중에 일과가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혼자 슬쩍 방문해서 남의 정보만 빼갔으나 차츰 익숙해지자 달근 씨도 글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러나 전략 노하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 더 붙일 게 없었다. 달근 씨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방으로 갔다. 그곳은 흥청망청 써대던 과거를 반성하고 괴가천선에 지금은 짠돌이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방이었다. 그런 거라면 달근 씨도 할 말이 많았다. 달근 씨는 내 집 마련이 안 돼 여자에게 딱지 맞고 지금은 불철주야 전략으로 살아가고 있는 글을 종종 올렸다. 그러면
그런 여자는 미련 갖지 마라. 생각할 가치도 없다. 여자하고 버스는 잡는 게 아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새 삶을 안겨준 좋은 여자. 등등 하며 댓글이 올라왔다. 달근 씨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곳보다 회원들의 그런 반응이 재미있어 더 자주 글을 올렸다. 달근 씨는 이제 그곳을 방문하지 않으면 하루가 마감이 안 될 정도로 왕소금 주식회사에 푹 빠져 지냈다. 전략에도 이력이 붙자 달근 씨는 다시 슬슬 연애가 하고 싶어졌다.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야 소종이와 찢어지던 날부터 들었지만 여자를 만나면 돈을 써야 하는 게 무서워 달근 씨는 그동안 여자 만나는 일을 회피해왔었다. 지금도 여자를 만나 돈 쓸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여자 만나는 일까지 피해가며 살다 보니 이게 사는 게 아니었다. 전략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인간다운 생활도 누리고 싶었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난다면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걸 굳이 피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어쩐 일인지 요새는 통 여자가 와서 보질 않았다. 간혹 달근 씨의 나이를 걱정하고 맞선 자리를 주선해주는 사람은 있었는데 여간해서 달근 씨 가슴에 와서 꽂히질 않았다. 전에는 그저 달근 씨에게 와서 착 엉기며 오빠 오빠 하면 한동안 잘 놀아줬는데 이젠 웬일인지 상대 여자가 짠순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눈에 들어왔다.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허영 덩어리면 2번 보지 않았다. 만일 그런 여자와 결혼했다가는 달근 씨의 짠돌이 인생 자체가 위협을 받을 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달근 씨 맘에 꼭 드는 여자가 나타났다. 사랑이라 말하기는 못하지만 그 뭐랄까 코드가 맞는다고 할까? 그 여자는 달근 씨보다 더 지독한 짠순이었다. 짠순이라면 달근 씨에게 일단 50점은 거저먹고 들어갔다. 그 여자는 달근 씨가 가끔 가던 식당 아줌마가 소개했는데 그 여자는 맞선 장소도 그 식당으로 하겠다고 우겨 아주 난처 있었다고 했다. 그 여자 양순 씨는 만나서도 내내 돈 얘기만 했다. 맞선이라는 게 서로 얼굴 보는 게 목적인데 왜 비싼 커피 마시며 호텔 좋은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 타령만 하기 무안했던지 이런 장소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나오는 걸 보니 달근 씨는 엄청 소탈하고 자기와도 잘 맞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달근 씨는 뭐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돈은 적게 들겠구나 생각했다. 양순 씨는 짜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짠순이더라도 자기 돈이나 아끼지 남의 호주머니 걱정까지는 안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여자는 온 천지 사람 호주머니를 다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면 달근 씨는 호텔 같은 데서 커피도 마시고 그래야 호텔 사람도 먹고 살지 양순 씨 같은 사람만 있다가는 호텔 다 망한다고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다. 이렇다 보니 양순 씨와 만나서 하는 얘기는 늘 절반 이상이 돈 얘기였다. 달근 씨도 짠돌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럽고 오랜 시간 짠순이를 찾아 헤맸지만 너무 돈 하니 이도 지겨웠다. 데이트라는 게 돈도 좀 써야 하는데 절대 못 쓰게 하니 남자 체면에 쪽도 좀 팔리고 맹숭맹숭 재미도 없고 그랬다.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악수고 노래도 부르고 시커먼 데서 분위기도 좀 잡고 그래야 남녀 사이도 발전하는 건데 맨날 공원 같은 데서 산책이나 하니 달근 씨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 밥도 돈가스 정도는 쏠 수 있는데 양순 씨는 실속이 없다며 분식집이나 순댓국집으로 달근 씨를 끌고 갔다. 돈을 안 쓰는 건 좋으나 데이트가 너무 단조롭고 촌스러워 달근 씨는 진짜로 죽을 맛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죽을 맛이네 하면서도
달근 씨는 틈만 나면 양순 씨를 만나러 갔다. 이 여자가 돈에 좀 팍팍해서 그렇지 다른 건 버릴 게 없었다. 사실 짠순이도 그걸 결코 나쁘다 할 순 없었다. 양순 씨는 음식 솜씨도 좋아 전에 언젠가 그녀가 만들어다 준 반찬을 아주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다. 더구나 그녀는 9평짜리 독신자 아파트도 갖고 있었다. 이쯤 되면 달근 씨의 짝으로 손색이 없었다. 달근 씨는 고시원 독방 신세도 촬영하고 혼자 챙겨 먹는 밥도 지긋지긋해 이젠 결혼이 하고 싶었다. 달근 씨가 결혼을 안 한 건 순전히 돈이 아까워서였는데 양순 씨는 절대로 달근 씨 통장에 누를 끼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달근 씨는 양순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양순 씨도 처음엔 빼는 척 하더니 곧 좋다고 해서 결혼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프로포즈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자 달근 씨는 은근히 걱정이 앞섰다. 달근 씨는 결혼 약속까지 하고도 여자가 떠나버린 과거가 있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었다. 달근 씨는 양순 씨를 거시기 하기로 했다. 여자는 누가 뭐래도 도장을 확 박아놔야 도망갈 생각을 못한다. 그런데 어디서 거시기를 해야 할지가 문제였다. 여관을 가자면 펄쩍 뛸 테고 양순 씨 집은 친구가 있어 안 되고 그렇다고 고시원은 더 말도 안 되었다. 고시원은 한 사람 눕기도 빠듯해 두 사람이 엉겨 무엇을 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더구나 투덕거리는 소리가 옆방에서 다 들려 풍기물난죄로 쫓겨나기 십상이었다.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와 거시기할 작정을 하자 달근 씨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만 가득했다. 그런 자신이 야비하게 느껴져 관둘까도 생각했으나 혈기방장한 나이에 공원에서 산책만 한다는 건 성에 대한 모독이자 젊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플레이보이 시절엔 그 짓도 참 많이 했다. 아마도 달근 씨가 룸살롱이나 홈든가에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소형 아파트 한 채는 사고 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무서워 고작 인터넷 야동이나 뒤적이며 끌어오르는 성욕을 달래고 있었다. 음란 사이트도 툭 하면 돈 내라는 주문이 떠서 광고 화면만으로 버텨왔다. 달근 씨는 술을 빙자해 양순 씨를 여관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돈이 아무리 무서워도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길바닥에 버리고 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 방법은 과거에 여자 꼬드기일 때 종종 써먹던 것이었다. 달근 씨는 늦은 밤 여관이 밀집해 있는 한 선술집에서 술이 떡이 되도록 취했다. 아니 취한 척했다. 달근 씨가 테이블에 고개를 처박은 채 꼼짝도 않자 양순 씨가 안절부절 못했다. 정신 좀 차려보라고 달근 씨를 계속 흔들었으나 달근 씨는 일부러 더 취한 척 옴짝달싹 안 했다. 급기야 양순 씨가 나가는 옆자리 손님에게 부탁해 달근 씨를 문 밖까지 끌어냈다. 술집을 나오자 여관과 모텔 불빛이 한눈에 취객들을 사로잡았다. 달근 씨는 이때다 싶어 완전히 바닥에 꼬꾸라졌다. 이젠 저도 어쩌지 못하고 여관으로 가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양순 씨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닌데. 달근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택시를 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토하는 척했다. 잠시 멈췄던 택시는 손님이 타질 않자 그냥 가버렸다. 택시를 타는 일마저 어렵다고 생각한 양순 씨는 급기야 달근 씨를 데리고 가까운 여관으로 갔다. 양순 씨가 카운터 앞에서 얼마예요? 라고 물었다. 주인이 옆에 술 취한 달근 씨를 한번 슬쩍 넘겨다보더니
잠시 들렀다 가면 2만 원이고 하룻밤을 자면 4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자 양순 씨가 더 싼 방은 없나요? 라고 다시 물었다. 주인은 대꾸는 않고 별 이상한 여자 다 보겠다는 듯 양순 씨를 빤히 쳐다보았다. 달근 씨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계산은 남자가 해야 하는 건데 괜시리 여관 앞에서 양순 씨를 난처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나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순 없었다. 달근 씨는 끝까지 모르는 채 했다. 양순 씨가 2만 원과 4만 원 사이에서 갈등했다. 2시간이면 술은 깨겠으나 그때면 대중교통이 끊겨 택시비가 여관비보다 더 나올 판이었다. 양순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4만 원짜리 방을 끊었다. 양순 씨에겐 난생 처음 써보는 가회돈이었다. 방으로 온 양순 씨는 달근 씨를 침대에 냈다 꽂으며 어떻게 이런 식으로 4만 원을 쓸 수 있냐며 앙탈을 부렸다. 그러면서 당신과는 이제 끝이야, 끝! 하며 나가려 했다. 끝이라는 말에 달근 씨는 술이 확 깼다. 그리고 나가려는 그녀를 붙잡았다. 이제 여관방에 들어온 이상 더 이상의 쇼는 필요 없었다. 달근 씨는 양순 씨를 들어다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술기운을 빌어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당황한 양순 씨는 안 돼, 안 돼! 연발했지만 달근 씨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포기한 듯 가만히 있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던가. 그런데 폭풍이라도 삼킬 듯 거세게 달려들던 달근 씨가 갑자기 주춤했다. 양순 씨 위에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다. 심경의 변화. 그건 바로 그녀의 속옷 때문이었다. 달근 씨는 그녀의 속옷을 보는 순간 차오르던 성욕이 순간 싹 달아나 더 이상 안을 수가 없었다. 달근 씨는 잠시 호흡을 고르다가 더 이상 오르기를 포기하고 그녀 위에서 내려왔다. 양순 씨가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실룩실룩 하더니 그냥 일어나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나쁜 새끼 한마디 하고는 여관방을 나갔다. 달근 씨는 그 나쁜 놈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 거칠게 달려들던 자신을 향한 질책인지 아니면 해진 속옷을 감싸주지 못한 서러움의 표현인지를. 그날 이후 달근 씨는 양순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 나쁜 새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4만 원도 갚으려고 했으나 그녀는 끝내 달근 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한 달 동안 못 만나게 되자 그제야 그녀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다. 달근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달근 씨는 여전히 고시원 생활을 고집하며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왕소금 주식회사에도 빠짐없이 들러 그날의 일기를 고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달근 씨가 목표로 했던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달근 씨는 김밥을 먹다가 문득 자신이 도대체 뭘 위해 짠돌이란 비난을 받으며 돈을 모으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내 집 마련이 목표이긴 했지만 어느새 보니 그 목표에 인생 전부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달근 씨는 왠지 스스로 쳐놓은 덫에 제대로 걸려든 느낌이었다. 전략도 생활 속에서 묻어날 땐 괜찮다. 그것은 당구가 취미인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표가 되고 보니 초라하고 볼품없었다. 달근 씨는 지금 이 생활을 접을까도 고민해 보았다.
과거로 돌아가 다시 폼나게 살아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어쩐지 그건 더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다. 달근 씨는 지금의 삶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다. 아니, 위안이라도 좋다. 달근 씨는 지금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답을 얻기 위해 왕소금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전략에 해이가 든 지금의 심경을 올리고 당신들은 왜 전략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금방 댓글이 달렸다. 그들의 답은 단순 명쾌했다. 살아야 하니까 였다. 거기에 정당성이나 위안 같은 사치스런 단어는 없었다. 달근 씨는 이 생활을 당분간 더 지속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략만 하고 살자니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었다. 짠돌이 생활도 이젠 너무 익숙해져 따로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냥 굴러갔다. 그러자 자꾸만 옆구리가 시려왔다. 결혼할 여자도 없는데 내 집 마련은 해서 뭘 하는가 허무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럴 때마다 뭔가가 스물거리고 올라왔다. 추적해 들어가자 저 밑바닥에서부터 뭔가가 차오르며 잘 잡히지 않던 갈망이 어느 한 곳에 가서 귀결되었다. 소정이었다. 소정이에 대한 그리움이 달근 씨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있었다. 조금 뜻밖이었다. 그런 순정이 있었다니. 그러자 소정이를 한번 만나고 싶어졌다. 3년간 소식이 없었으니 다른 데에 시집 갔을지도 몰랐다. 아니, 갔을 것이다. 그렇게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여태에 놔둘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전화해서 형제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전화를 거는 일이 쉽지 않았다. 달근 씨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녀의 옛날 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녀가 받았다. 그녀도 달근 씨의 번호를 지우지 않았는지 대번에 아는 척을 해왔다. 주저할 것 없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달근 씨는 그동안 저금한 돈을 몽땅 털어 13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그 드림하우스를 소정이에게 선물했다. 달근 씨는 소정이, 아니 자기 마눌님에게 왕소금 주식회사를 소개시켜 주었다. 처음엔 남자가 쫀쫀하게 그런 데나 들락거리냐며 뜨악해 하더니 갈수록 달근 씨보다 더 흥미로워하며 아예 컴퓨터 앞에서 살다시피 했다. 왕소금 주식회사는 마눌님의 마음에도 가마를 준 것이 틀림없었다. 그곳을 들락거리더니 마눌은 비 오는 날 쇼핑센터에서 가져온 우산 넣는 비닐에 대파를 넣어 보관했으며 세탁기 옆에 기다리고 섰다가 마지막 헹굼물을 받아 베란다 청소와 걸레를 빨았다. 그건 전에 달근 씨가 짠순이 전략 노하우 방에서 본 것들이었다. 그런데 마눌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방에도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았다. 글을 남기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슬쩍 보면 그곳에 꽤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달근 씨에게 물었다. 당신 아이디가 혹시 깨깨 소금맛 아냐? 마눌은 그 방에서 달근 씨의 흔적을 본 것이 틀림없었다. 결혼 전 마눌에게 채웠던 얘기를 종종 올렸으니 본인이 본다면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우기도 못하고 아이디로 썼으니 궁지에 몰린다면 아니라고 딱 잡아댈 요량으로 그냥 뒀었다. 사실 달근 씨가 쓴 얘기는 마눌이 봐서 그렇게 화가 날 내용은 없었다.
그녀에 대한 상처로 괴가 천선을 했다는 등등의 얘기였으니까. 그런데 댓글이 문제였다. 동료들은 댓글에서 한결같이 만우를 순정도 연민도 모르는 돈에 환장한 대먹지 못한 여자로 쓰고 있었다. 달근 씨는 일단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유치하게 아이디가 깨깨 소금 맛이 뭐냐고 하면서 깨깨 소금 맛은 달근 씨가 3년 전 회원 가입할 때 급하게 하느라 아무 생각 없이 정한 아이디였다. 처음 깨소금으로 했다가 이미 같은 아이디가 있어 다시 깨소금 맛으로 했다가 그것도 있어서 에라 깨깨 소금 맛으로 하자 한 것이 그만 여태껏 쓰는 달근 씨의 아이디가 되어버렸다. 달근 씨가 아니라고 우기니 마늘도 더 따지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났다. THWJD라는 아이디의 제목은 선택이었는데 자신의 허영심으로 좋은 남자를 놓칠 뻔했다가 지금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다. 달근 씨는 THWJD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검색어를 다 뒤졌으나 어디에도 이런 단어는 없었다. 그러다 문득 한글 자판으로 이 알파벳을 치니 소정이란 이름이 찍혔다. 달근 씨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소정이 쓴 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깨소금 맛. 당신의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왕소금 주식회사 만세!